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지혜가, 위로가 당신 곁에 함께합니다. 살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럴 때마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찾던 답을, 위로를,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책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책 속에서 만난 수많은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책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책은 시간을 건너는 대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이 시간을 넘어선 대화라는 점입니다. 100년 전에 쓰인 글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생각과 감정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렇구나. 행복은 단순하지만 불행은 복잡하구나. 우리가 행복하려면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구나. 한 문장이 주는 깨달음이 이렇게 깊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인생을 빌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고작 수십 년이지만 책을 통해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함께하며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어느 소설에서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합니다. 그 슬픔의 깊이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행복하기 때문이구나. 책은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인물을 통해 나를 돌아보다. 두 번째는 책 속 인물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보며 나도 저랬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변할 수 있구나 희망을 얻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한 소설의 주인공은 야망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 친구를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것을 모두 얻었죠.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자신이 버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읽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약속, 심지어 건강까지. 그런데 정작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 속 주인공처럼 저도 공허했습니다. 그 책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 질문 이후로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성공보다 관계가, 성취보다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설에서는 가난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를 찾아오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고 매일 웃으며 살았습니다. 이 노인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책 속 인물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빌려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외로움의 치유제. 세 번째는 책이 외로움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책을 펼치면 누군가 정확히 내 마음을 알아주는 문장을 만납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야 라고 외치게 됩니다. 한 에세이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힘듭니다. 다만 누구는 더 잘 숨기고 누구는 덜 숨길 뿐입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우리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책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고 그 아픔을 겪었고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연결됩니다. 당신과 작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깁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가족은 떠났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빈 방에 혼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숨 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장면을 읽으며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숨만 쉬어도 되는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책은 이렇게 당신에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손을 잡아주고 조금만 더 가보자고 속삭입니다. 삶의 지혜를 배우다. 네 번째는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으면 너무 아픈 실수들을 책 속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소설에서 주인공은 복수에 집착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반드시 벌하겠다고 다짐하고 평생을 그 일에 바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미움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가장 먼저 망가뜨린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제가 품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상처 준 사람.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움에서 벗어나는 순간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책이 가르쳐준 지혜였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꿈도 행복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커서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어머니는 빈집에 혼자 남아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제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자신도 행복한 것. 책은 이렇게 삶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성공한 사업가가 나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불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서 깨닫습니다. 돈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낸 시간, 나눴던 기쁨, 남긴 좋은 기억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가족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늘었고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돈보다 관계가, 소유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책은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친구. 다섯 번째는 책이 가장 좋은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책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책은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당신 곁에 있어줍니다. 한 에세이에서 작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삶이 힘들 때마다 책을 읽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동안만큼은 제 고민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빠져 있는 동안 제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현실이 너무 버거울 때 책 속 세상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현실 도피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면 지칩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책은 그 쉼표가 되어줍니다.
특히 상실을 겪을 때 책은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꿈이 좌절되었을 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책 속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이 사람도 이겨냈구나, 나도 할 수 있겠지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한 소설의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됩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작은 기쁨을 찾으려 노력했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고 아무리 긴 터널도 출구가 있다는 것을, 지금 힘들어도 견디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것을, 책은 이렇게 당신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해줍니다. 다양한 삶을 경험하다. 6번째는 책을 통해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생만 살 수 있지만 책은 수많은 인생을 보여줍니다. 의사의 삶, 예술가의 삶, 농부의 삶, 전쟁터의 군인, 왕궁의 왕비, 가난한 거리의 아이. 모두 다른 삶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인간의 본질이 있습니다. 한 소설에서 주인공은 화가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외로워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상관없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것을 하면 뭐라고 할까? 저것을 안 하면 이상하게 볼까? 하지만 책 속 주인공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신이 믿는 것을 합니다. 그 용기가 부러웠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전쟁 중인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를 돕고 나누고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한 장면에서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빵을 이웃집 아이에게 줍니다. 자기 아이도 배고픈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진짜 인간다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면서도 불평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내고 조금만 부족해도 불만입니다. 하지만 책은 보여줍니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간은 존엄을 잃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동시에 용기를 줍니다. 또 어떤 소설에서는 노인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와 감사를 동시에 느낍니다. 못다 한 일들,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 하지만 동시에 사랑했던 사람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었다. 이 장면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실수와 후회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았느냐는 것. 책은 이렇게 인생의 끝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다. 7번째는 책을 통해 언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동을 줍니다. 좋은 작가는 평범한 일상도 시처럼 만들어냅니다. 한 작가는 가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뭇잎이 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같은 낙엽이지만 이렇게 보니 전혀 다른 풍경이 됩니다. 슬픔이 아니라 상승, 끝이 아니라 시작.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또 다른 작가는 이별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만남이 아니라 기억 속에 있다. 헤어진 사람은 더 이상 곁에 없지만 함께했던 시간은 영원히 내 안에 남습니다. 그 기억이 나를 만들고 나의 일부가 됩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 이런 표현을 읽으면 아픔이 조금 덜해집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신의 언어도 풍부해집니다. 감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생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선택, 문장의 리듬, 이야기의 구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킵니다.
한 시인은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방 안에 나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제 마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언어는 우리를 연결하고 이해하게 만들고 위로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다. 8번째는 책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책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울립니다.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듭니다. 한 철학서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가?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나중에 여행 가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만나야지, 나중에 사과해야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이후로 저는 오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락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남이 원하는 인생입니까? 이 질문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부 지워버리고 오직 제 마음의 소리만 듣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진짜 저를 발견했습니다. 책은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행복한가? 당신은 정직한가? 당신은 용감한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유산. 9번째는 책이 세대를 넘어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읽었던 책을 부모가 읽고 그 책을 자식이 또 읽습니다. 같은 책이지만 각자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제 어머니는 젊었을 때 읽었던 책 한 권을 평생 간직하셨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그 책을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이 나를 많이 위로해줬단다. 너도 힘들 때 읽어봐라. 저는 그 책을 읽으며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 어떤 아픔을 겪었을까, 그리고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어머니를 위로했을까. 같은 책을 읽으며 저는 어머니와 연결되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나이는 달라도 우리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책은 이렇게 세대 간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을 이어주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또한 책은 우리가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고 집은 낡아집니다. 하지만 책 속의 지혜와 가르침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읽고 감동받은 책을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그 책이 그들의 인생에도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쓴 글은 남는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책은 작가를 불멸하게 만들고 독자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책이 주는 평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책을 읽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용한 방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멈춰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책장을 넘기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뇌는 이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단 6분만 읽어도 스트레스가 6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책은 그 자체로 명상이고 치유입니다. 또한 책을 읽는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입니다. 누구의 요구도 누구의 기대도 없습니다. 전화도 끄고 문도 닫고 그저 나와 책만 읽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한 에세이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바쁜 일상에서 나를 위해 멈추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사치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멋진 곳에 가는 것보다 조용히 책 한 권 읽는 시간이 더 큰 사치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한 권의 책이 당신의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확장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책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넘어선 대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 외로움의 치유제,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학교, 최고의 위로자, 다양한 삶의 경험, 언어의 아름다움, 질문을 던지는 스승, 세대를 잇는 유산, 그리고 평화를 주는 쉼터까지. 책은 단순히 종이에 인쇄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고 대화하는 친구이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외로울 때, 답을 찾지 못할 때 책을 펼치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찾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30분만이라도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는 그 책을 펼치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오롯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위로를 건넬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갈 것입니다. 책 한 권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그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더 풍요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독서 되시기 바랍니다.